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3회차는 J리그 9경기, K리그 1 4경기, K리그 2 1경기입니다. 42회차는 의외의 많은 이변이 일어나며 또 2월이 되었는데요. 신내림이나 받아야 마칠 수 있었던 회차로 생각됩니다. 이번 43회차는 예측 불허의 K리그, J리그 경기로 돌아왔는데요.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무더위의 변수를 각 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요. J리그의 경우 1왕배 16강전이 주중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체력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고려해야 할 회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K리그도 선수 이적과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인한 시스템의 변화로 전력의 상승과 저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이변이 있을 회차로 생각됩니다. 25억 대박 회차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18위 쇼난과 8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부진합니다. 쇼난은 15경기 무승이고 산프레체는 5경기 무승인데요. 쇼난의 흐름이 더 안 좋은데요. 그러나 쇼난은 수요일 1왕배 16강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못한 승리를 컵대회에서 하며 이번 매치에 그 시너지 효과를 받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산프레체가 조금 앞섭니다. 쇼난에는 공격수 오하시 유키가 4골로 팀 내 득점 1위로 전체적인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2.50으로 평균 득점이 0.63으로 2경기에 1골을 넣는 빈곤한 득점력입니다. 포맷을 3-3-2-2로 생소한 포맷을 쓰는데 최근 5경기 중 1경기는 3-4-1-2를 쓴 경기에서 유일하게 무승부를 했는데요. 그 뒤에 다시 3-3-2-2를 쓰고는 패배했습니다. 3연패 후 2무승부 중인 산프레체도 리그컵과 1왕배까지 포함하면 7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산프레체에는 브라질 선수 2명이 있는데 팀 내 6골로 최고 득점자인 비에이라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6골 이후 득점이 멈춰서 있습니다. 원정 5연패 중인 산프레체인데요. 최근 5번의 쇼난 맞대결에서 원정 패배는 없었습니다. 원정 5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매치인데 승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쇼난의 1왕배 16강 진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3일 만의 경기라 체력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어 쇼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J리그 3위 나고야와 14위 니가타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4연승 후 패승 무패를 하며 흐름이 흔들리며 리그 1위가 눈앞인데 마지막 2%를 못 채우고 있는데요. 수요일 1왕배 16강에서 우라와의 3-0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니가타는 5경기 승리가 없다가 이후 승패승으로 흐름은 나아지고 있고 수요일 1왕배 16강 경기에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나고야의 우세이고요. 나고야에는 덴마크 용병 융커가 11골로 좋은 득점력으로 팀의 상위권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리그 1위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상성에서 월등히 앞서는 나고야이고 최근 맞대결에서 4연승으로 홈 원정 모두 승리하며 우세를 보이고 있어 분위기 반전과 리그 1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앞서 있고 양팀 1왕배를 똑같이 치렀기에 체력적인 부분도 비슷하기에 나고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1위 수원 삼성과 10위 수원 FC의 매치입니다. 최근 2승 3무의 수원 삼성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원 FC는 1무 4패로 흐름은 계속 저조합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수원 FC가 우세하고요. 수원 삼성은 3-4-3 포맷에서 왼쪽 윙포드 신인 김주찬이 왼쪽 공간을 파고들며 신인답지 않은 파이팅으로 직전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골까지 뽑아내며 팀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전북에서 뛰던 로페즈와 브라질 용병들을 긴급 수혈했지만 8경기째 승리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원의 경기력이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 0으로 패했지만 점유율이나 기회에서는 대등한 경기였고 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 패를 했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수원 삼성이 앞서 보이지만 상성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수원의 영입 선수들이 이제 3, 4경기를 뛰면서 팀에 적응도 됐을 걸로 생각되고 양팀 9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에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은 원정승이 없지만 수원 FC는 9경기 동안 3번의 원정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원 삼성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K리그2 7위 전남 드래곤즈와 6위 부천FC의 매치입니다. 2승 2무 1패의 전남은 2연승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1승 2무 2패의 부천은 3경기 승리가 없어 흐름이 안 좋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부천이 우세하고요. 4-1-4-1 포맷을 쓰는 전남은 중원의 중심 이후건이 직전 성남과의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징계 결장이 예상됩니다. 시즌 11골로 팀 내 1위 발디비아가 원톱디를 바치며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3-3 포맷의 부천은 직전 부산과의 우천 경기에서 약간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마무리 부족으로 6골로 팀 내 득점 1위인 안재준의 결장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3백과 4백의 경기에서는 양측 윙백들의 경쟁에서 기회를 어느 쪽이 많이 만드느냐인데요. 발디비아와 플리냐가 있는 전남의 우측 공격진이 우세해 보입니다. 부천도 매우 공격적인 팀으로 허리를 튼튼히 하며 중원의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는 팀인데 마무리에서 부족해 득점력이 떨어지는 게 흠입니다. 양팀 팽팽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K리그 6위 대구FC와 1위 울산현대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최근 2무 1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세징야가 2번의 기회를 날리며 대전에게 1대 0으로 패했는데요. 울산은 2연패 충격 후 제주를 홈에서 2대 1로 이기고 홍명보 감독의 3년 재계약까지 하며 좋은 분위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상성은 울산이 4승 1무로 패가 없는 우세입니다. 대구는 3백의 수비가 불안합니다. 3-4-3에서 양쪽 윙백이 3백을 커버해야 하는데 왼쪽 윙백 홍철의 부상으로 대체 출전한 장성원의 백업이 늦어 위기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울산은 독일 이적을 실패하고 돌아온 이동경이 중앙 미드필더로 직전 경기 1골 1어시스트로 살아나며 아무래도 선수 뎁스가 두꺼운 울산이 선두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 전력에서도 차이가 있는 두 팀이고 상성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울산이 원정 경기이지만 2연패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맹공을 휘둘릴 것으로 보이고 허술한 대구 수비들이 막아내기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6위 가시마와 11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최근 2승 2무 1패로 가시마는 여전히 짠물 수비로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며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삿포로는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8위였던 순위는 11위까지 떨어지며 반등이 필요한 매치인데요. 수요일 1왕배 16강 경기에서 가시와의 1대 0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상성에서는 2무 3패로 삿포로는 가시마에게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가시마는 공격수 유마가 9골, 게이치넨이 4골로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요. 삿포로는 우측 윙포드 아사노 유야가 8골로 팀 내 득점 1위로 우측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수비력은 리그 평균 0.95인데 최근 8경기에서는 0.88로 더 떨어지며 포백의 수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삿포로는 원정 득점력이 2점대로 괜찮지만 실점도 2점대라 가시마의 포백을 뚫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1왕배 16강 경기를 치룬 체력적인 불리함과 8강 탈락의 후유증까지 있는 삿포로이기에 가시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16위 요코하마 FC와 1위 비셀 고베의 매치입니다. 요코하마는 3무 4패로 7경기 승리가 없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고베는 3승 2무로 5경기 패가 없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수요일 1왕배 16강 경기에서 고흐를 4대 0으로 대파하며 기분 좋은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고베가 우세하고요. 요코하마는 여전히 팀의 이득점자가 없는 득점력 빈곤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0.71이고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은 0.63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베에는 오사카 유야가 16골, 미들의 무토 요시노리가 8골로 득점을 주도하는데 요시노리의 득점이 잠시 주춤하지만 중원의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며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3백의 요코하마는 양측면 뒷공간이 허술해 실점이 많은데 4-1-2-3 포맷을 쓰는 고베는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원정 경기라고 해도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점 1점 차의 불안한 1위 수성의 부담감과 수요일 1왕배 경기 후라 무더위의 체력적인 불리함도 있고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는 요코하마가 원정에서 3대1로 이긴 상성도 있어 변수를 두고 이변픽을 받쳐봅니다. 요코하마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J리그 4위 우라와와 2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매치입니다. 우라와는 10경기 패가 없는 경기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직전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무패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1왕배에서는 나고야 원정에서 3대0으로 대패하며 분위기는 더욱 안 좋습니다. 마리노스는 6연승 후 무와 패를 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고요.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마리노스가 우세합니다. 우라와는 지난 2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살아났던 득점력이 주춤한 상황으로 공격수 신조가 4골로 팀 내 1위이지만 2경기째 골 침묵 중입니다. 마리노스는 브라질 용병 안데르손 로페즈가 시즌 15골로 팀 내 독보적인 결정력을 보이고 미드필더 엘버가 그 뒤를 바치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 승리를 하여 빼앗긴 1위 탈환을 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라와의 홈 경기이지만 주중 1왕배를 치러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승이 끊긴 마리노스는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리그 1위 탈환을 위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라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J리그 7위 가와사키와 13위 간바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가와사키는 리그에서 4승 2무 2패로 흐름이 좋은데 1왕배 16강에서도 고치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바는 최근 7경기 6승 1무인데 2연승 중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2.38로 리그 평균 1.24를 훌쩍 넘으며 최근 터지는 득점력이 상승세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가와사키의 우세이고요. 가와사키에는 브라질 용병이 4명이나 있는데 4명 모두 이번 시즌 무득점으로 부진해 제 몫을 못해주며 시즌 전반기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새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리며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바는 시즌 평균 실점률 1.67에서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0.88까지 떨어지며 수비의 안정을 찾으며 성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강팀의 면모를 차츰 찾아가고 있는 가와사키인데요. 간바도 흐름이 상승세이지만 상성에서 우세한 가와사키이고 홈이라는 이점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주중 1왕배 16강 경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보여 가와사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15위 교토 상가와 17위 가시와의 매치입니다. 교토는 6연패로 흐름이 안 좋지만 최근 3승 1무 1패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가시와는 10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8경기 3무 5패로 부진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주중 1왕배 16강에서 삿포로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며 쇼난처럼 리그에서 10경기 무승을 컵대회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교토가 앞서 있습니다. 교토 상가도 4-1-2-3 포맷을 쓰고 있는데요. 공격수 브라질 용병 패트릭이 9골, 유타가 5골, 고스케가 3골로 득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득점 루트가 다양한 게 장점입니다. 가시와에는 공격수 호사다 마오가 시즌 7골, 브라질 용병 마테우스가 3골로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교토는 상성에서 앞서 있고 가시와가 원정 4연패로 5경기 승리가 없는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중 1왕배 경기까지 치른 가시와의 체력적인 불리함도 커 보여 교토 상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J리그 5위 세레소 오사카와 12위 FC 도쿄의 매치입니다. 세레소는 2연패 후 1승을 하며 부진이 길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도쿄는 2연승 후 무패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는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양팀은 1라운드 16강에서 패하며 동반 탈락했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세레소는 브라질 용병 레오 세리아가 9골로 팀 내 득점 1위이고 마츠키가 3골로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도쿄는 브라질 용병 디에고가 11골로 제 몫을 하고 있는데 포백을 쓰는 도쿄는 4일 2-3으로 리그 3경기에서는 클린시트를 하며 수비가 안정되고 있었는데요. 직전 가시마에 3골을 내주며 수비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세레소는 10경기 무승부가 없는 끝장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4-4-2 포맷을 쓰는데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원정에서 6경기 승리가 없는 도쿄로서는 부담스러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기에 무승부가 없는 매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세레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J리그 9위 사간도스와 10위 후쿠오카의 매치입니다. 최근 4경기 승패를 하고 있는 사간도스는 이전에는 승무를 했었는데요. 퐁당승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4연패 후 3연승 중이고요. 주중 1라운드 16강에서는 토치기에 4-2로 난타전 승리를 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최근 3번의 맞대결은 무승부를 하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간도스는 4-2-3-1 주 포매로 수비를 안정화시키며 평균 실점이 0점대로 떨어졌던 수비력이 퐁당패를 하며 1.13으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공격에서는 7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오노 유지와 6골의 요이치가 활약하고 있고요. 후쿠오카는 4-4-2 포맷의 투톱인 브라질 용병 루키안이 4골, 야마기시 유이아가 7골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승점이 같은 양팀은 이번 매치 승리하면 승점을 벌릴 수 있는 매치라 6점짜리 경기가 되겠습니다. 주중 1라운드를 토치기 원정으로 치르고 다시 사간도스 원정을 떠나야 하는 후쿠오카로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경기로 생각됩니다. 3연속 무승부라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할 것 같아 사간도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4위 전북 현대와 7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직전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패하며 이전 3승 1무이 좋았던 흐름이 꺾였습니다. 인천은 직전 서울 원정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무 3연승으로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전북이 앞서고요. 전북은 조기성의 셀틱 이적 이후 확실한 원톱 찾기가 급선무로 보입니다.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 4-4-2 포매로 투톱 공격수에 백승호를 올리며 최근 부진한 쿠스타보 원톱을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마무리에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쿠스타보는 브라질 선수 치고는 발밑보다 헤더가 더 나은 선수로 특이한 브라질 용병입니다. 하파실바도 활동량에 비해 마무리가 부족해 보이고요. 인천은 은포크와 에르난데스, 제르소라는 용병에 돌아온 무고사가 몸을 만들고 있어 앞으로의 공격력은 더욱 막강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한동안 폼이 안 좋았던 김도혁이 살아나며 이명주와 함께 신진호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서울전에서는 골키퍼 김도원의 슈퍼세이브로 페널티킥 선방과 경기 중 슈퍼세이브가 여러 차례 있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에서 확실한 해결사를 찾아야 하는 전북은 수비에서도 부상에서 홍정호가 돌아왔지만 오른쪽 윙백 김문환이 카타르 리그 남태희가 이번 시즌까지 뛰었던 알두하일로 이적하며 윙백의 공격력 약화와 수비 공백이 있는데 가끔 실수가 나오는 정태욱의 불안함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입한 페트라색을 기용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인천도 델브리츠의 폼이 떨어지면서 선발에서도 제외되고 있고요. 수비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경기로 생각되는데요. 목요일 파리 생제르맹과의 친선 경기를 치른 전북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그래도 무더위에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인천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인천이 원정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전북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 9위 제주 유나이티드와 12위 강원 FC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경기 승리가 없고 최근 8경기 2무 6패로 최악의 흐름인데요. 강원은 더 최악입니다. 14경기 승리가 없는데 감독 교체 버프 효과도 없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강원이 우세합니다. 제주는 안현범을 전국의 김건웅과 맞트레이드하며 군입대를 한 이창민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원은 브라질 용병 2명을 영입해 그중 가브리엘은 경기에 투입하며 팀의 반전을 위한 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강원은 리그 최하위로 흐름에 반전이 없다면 강등이 유력해집니다. 제주는 이창민, 안현범, 주민규 등의 이적과 임창호, 김건웅 등의 영입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어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강원은 강등권 탈출도 해야 하고 윤정한 감독의 1승이라는 동기부여도 있어 저는 과감히 강원의 오랜 무승 탈출을 기대해 봅니다. 제주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25억 대박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